그동안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떻게 컴퓨터를 처음 만나게 됐고 대학 전공을 하게 됐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29년 동안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먼저 제 커리어 여정을 한번 훑어보고 첫 번째 토픽으로 어떻게 컴퓨터를 처음 만났고 어떻게 대학 전공을 정하게 됐으며 석사 진학을 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 커리어 여정을 한번 시간 순서대로 짚어볼게요. 컴퓨터공학으로 대학원 마치고 95년서부터 2000년까지 삼성전자 다녔고요. 병역 특례로 있었어요. 그리고 2000년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실리콘밸리로 넘어와서 작은 검색 엔진 스타트업 다니다가 창업 한번 하고요. 창업이 망한 다음에 그 처음 스타트업을 인수했던 중간 규모 회사로 돌아갔는데 그 회사가 또 검색 엔진 디비전을 날린다고 해서 야후에 갔고요. 야후에 7년 다니고 사실은 작은 스타트업도 한 군데 갔는데 그 회사가 8개월 만에 문을 닫으면서 안식년으로 11개월 정도 2012년에 쉬었고요. 이때 제가 만으로 43살 때였는데 이 전후로 제 커리어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결정했던 거는 큰 회사는 충분히 다녀본 것 같고 후반기에는 작은 회사 중심으로 다녀보자. 그래서 갔던 회사가 폴리보와 유데미라는 회사였고요. 이 두 회사는 나름대로 잘 끝났고 2015년 정도부터는 조금 여유가 생겨서 그 전까지 저는 한 번도 회사 일 바깥에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을 멘토링하거나 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못 썼고 회사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5년서부터 멘토링도 하고 엔젤 투자도 하고 어드바이저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인터랙션이 많이 늘었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K그룹, 심플스텝스와 같은 비영리 단체에서 이사회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2023년 12월서부터 업젠이라는 1인 기업을 만들었고요. 이 여정을 한번 큰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업앤다운이 굉장히 많은데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제가 벌어들인 소득이에요. 굉장히 업앤다운이 많죠? 하지만 줌아웃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우측 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순간순간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할 수 있다라면은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간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돌이켜보니까 이런 거지. 특히 커리어 전반기에는 뭔가 잘 안 될 때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길게 보면 어디서 시작하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첫 번째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중요하다. 첫 직장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 덫에 빠지면은 매 순간 안전한 선택만 하다가 50 넘어서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어요.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길게 바라봤을 때 우측 상향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선택을 하는 게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고요. 결국 꾸준하다면은 본 실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계에서 얘기하는 평균 회귀이고 그거는 우리 커리어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평정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생각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현재에 집중하는 거.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갈 거라는 거. 일희일비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럼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제가 컴퓨터를 어떻게 처음 만났고 대학원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삼성전자로 가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컴퓨터라는 물건을 처음 만나게 된 거는 1984년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서울 신당동에 있는 대경 중학교였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신당동 떡볶이 골목 있잖아요. 거기서 산 쪽을 바라보면은 여기 사진에 있는 것과 같은 모양의 건물이 있는데 이 사진처럼 이쁜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에는 중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대경 상고라는 고등학교가 있었고 동산 초등학교라고 굉장히 비싼 사립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경중학교는 남자중학교였는데 제가 좀 전에 찾아보니까 지금은 남녀공학으로 바뀌었고 전체 학생 수가 300명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닐 때는 한 반에 70명씩 해서 한 학년에 7개의 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학년만 해도 거의 500명이 됐던 거죠. 그리고 가나다라 순으로 번호를 매겨서 저는 항상 한시다 보니까 60번대 후반부에 있었고요. 제가 이때 금호동에서 할 때인데 여기서 이 대경중학교까지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은 대략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이때 정부에서 학교에다가 그 개인용 컴퓨터를 무상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있던 중학교에도 삼성전자에서 만든 SPC-1000이라는 컴퓨터들이 지급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컴퓨터 클럽 같은 게 만들어졌는데 저는 뭐 이걸 처음 봤으니까 당연히 뭔지를 몰랐고 친한 친구 하나가 여기에 조인을 해서 베이직 프로그램으로 선생님들 강의 배정하는 프로그램 짜고 또 학생들 점수 매기고 하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 덕에 컴퓨터라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됐었고요. 그 친구가 하는 거를 보면서 부러운 마음만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이거를 내가 뭔가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서 그때 동호대교가 생겼어요. 이 친구는 집 전체가 압구정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현대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요. 저는 같은 동네에서 장충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학교가 갈렸지만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방학 때마다 그 친구 집에 자주 놀러 갔고 이 친구는 아예 SPC-1000 이 컴퓨터를 사가지고 계속 프로그래밍하고 게임 만들고 뭐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별 생각 없이 제 아버님한테 했더니 저 아버님이 아르바이트를 하셔가지고 애플2 컴퓨터를 사주셨어요. 그게 제 고등학교 1학년 때였고요. 정말 이렇게 생긴 모양의 애플2 컴퓨터였는데 돌이켜보면 없던 형편에도 무리를 해서 사주셨던 아버지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하지만 이 애플2 컴퓨터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하지는 못했고요. 누가 옆에서 도와줬으면 좀 더 했을 것 같은데 또 대입 준비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게임 기계로 전락을 했는데 제가 많이 했던 게임은 울티마라는 게임하고 레스큐 레이더스라는 게임이었어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다음 주가 시험 기간이어서 가족들이 전부 어린이 대공원인가로 놀러 갔는데 저는 다음 주 시험 준비한다고 안 가고 게임 한 30분만 하고 공부해야겠다 해놓고 가족들이 돌아올 때까지 10시간, 12시간 동안 이 레스큐 레이더스라는 게임만 했던 기억도 있고요.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배우거나 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환경이 빨리 갖춰졌다는 거는 여러 가지로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컴퓨터라는 거에 익숙했었고 아무래도 집에 컴퓨터가 있으니까 서점에 가도 컴퓨터 잡지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좀 더 유심히 살펴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못해도 읽어보려는 그러한 호기심이 있었고 또 그런 잡지를 한두 개 사게 되면은 그 책 안에 있는 소스 프로그램 입력해가지고 프로그램 돌려보고 왜 그렇게 도는지 이해는 못했지만 조금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던 거죠.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장충동에 있던 장충고등학교였고요. 여기는 야구부가 유명했고 그 이외에는 그렇게 유명한 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서 3년 나름 재밌게 잘 보냈고 컴퓨터랑 좀 익숙한 게 있다 보니까 아버님께서 의예과에 가라고 하셨지만 왠지 끌리지 않아서 1988년 처음 대입 학력고사 볼 때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 지원을 했었고요. 근데 그 일주일 전에 제가 급성 간염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시험 당일날 새벽에 앰뷸런스 타고 서울대 안에 있는 간호병동에서 시험을 치르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어요. 결과는 좋지 않았고 그래서 종로학원에서 1년 재수를 했는데 이때 또 제 아버님께서 재수하지 말고 후기로 한양대 의예과에 가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끌리지가 않더라고요. 재수하던 1년이 제 인생에서는 가장 단순하지만 규칙적으로 살았던 1년이었어요. 무조건 6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2개 들고 학원 가서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돌아와서 밤참으로 라면 하나 먹고 12시까지 공부한 다음에 다시 자고 이거를 규칙적으로 반복했고요. 여담이지만 이 종로학원 옆에 보면은 삼수공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여기 놀러 가면 재수해서 안 되고 최소 3수는 해야 된다. 그런 데가 있었는데 여기 절대 안 가려고 피해 다녔었죠. 또 같은 반에 89년 대학 입시 자연계 전체 수석을 했던 이종진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89년 대학 입시 때 다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 지원을 했고요. 결과가 잘 나와서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학부 대학원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처음 학부에 입학해서 1학년 때는 거의 놀기만 했고 2학년 1학기 때 잠깐 정신 차렸다가 2학년 2학기 때 다시 또 성적이 떨어졌었고 그때 이 사진 오른쪽에 있는 정수동이라는 제 친구가 우리 이렇게 놀지 말고 겨울방학부터는 연구실 하나 잡아서 아르바이트를 하자 그렇게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코딩을 해서 저보다 실력도 좋았고 제가 보고 배울 점이 많은 친구였는데 황희웅 교수님께서 운영하던 마이컴이라는 랩을 찾았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됐냐면 처음 했던 프로젝트는 그때는 LG라고 안 부르고 금성이라고 부르는 회사가 있었는데 금성 산전에서 박사과정으로 파견된 선배님들하고 386 PC에 들어가는 롬바이오스 개발하는 일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잘 몰랐어요. 어셈블리 프로그래밍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어셈블리로 이런 바이오스 만드는 일을
한 1년 반 정도 했고요. 그것과 동시에 그 연구실에 계셨던 분들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랩인데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인공신경망 공부를 하고 그쪽으로 논문을 쓰더라고요. 지금처럼 인공신경망이 뜰 줄 알았으면은 그때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을 텐데, 그때 제가 그냥 옆에서 보기에는 이게 정말로 현실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기술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고요. 하지만 선배님들 도와드리면서 인공신경망이 이런 거구나,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롬바이오스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윈도우 3.0 위에서 돌아가는 한글 워드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 전까지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윈도우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이 깊어지게 되었고요. 이 일이 제가 대학원 진학으로 이어지면서 계속 했던 일이 되었죠. 결국 본의 아니게 시작했던 대학원 아르바이트가 제 대학원 진학으로 이어지게 된 건데, 대학원 자체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앞에 말씀드렸던 황희웅 교수님이 호서대로 대학을 옮기시면서 그 대학원의 마지막 학생이 제가 되었기 때문에 선배님들도 없고 의욕들이 다 떨어진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아무도 저를 딱히 케어해 주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저한테 좋았던 점은 강의라는 거를 처음으로 해보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윈도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생겼는데, 비트 컴퓨터라는 곳에서 비트 교육센터가 있었고, 거기서 거의 30년 전에 비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코딩을 가르쳤거든요. 제가 거기서 뭘 했냐면 윈도우 프로그래밍 교육을 한 거죠. 그때 시간당 강의료가 꽤 짭짤했고요. 저한테 더 좋았던 점은 내가 강의라는 거를 즐기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학생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구나, 어쩌면은 내가 강의라는 거에 재능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거를 처음으로 깨달았던 시점이었고요. 여기서 강의했던 컨텐츠를 가지고 프로그램 세계라는 프로그래밍 잡지에 94년 12월서부터 연재를 했는데, 그걸 한 9년 정도 했어요. 미국에 가서도 3년 정도 계속 했었고, 또 여기에 연재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고요. 그 얘기는 다음 영상 삼성전자 편에서 더 얘기를 해볼게요. 석사 생활을 나름 재밌게 했지만 결국은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석사라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니고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취업을 할 것이냐, 박사과정을 갈 것이냐, 병역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쩌면은 고민을 더 해봤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최소의 저항으로 움직였어요. 돌이켜보면 그때 4가지 옵션이 있었죠. 단기적으로 병역을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을 지어서 보면은 첫 번째 옵션은 박사로 진학을 하는 거였는데, 저는 이 부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분명하게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 옵션은 방위로 1년 6개월 보내는 건데, 이거는 정말 시간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옵션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요. 세 번째 옵션은 제가 이미 석사를 진학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한테는 옵션이 아니었는데, 학사를 마치고 정부에서 지정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일을 하면 병역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그때는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때 제가 현실적으로 제일 좋다고 생각했던 옵션은 바로 4번째인데,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정부에서 지정한 대기업에서 5년 일을 하면 병역을 면제해주는 그 제도를 활용하는 거였죠. 이 제도를 실제로 활용을 해서 삼성전자에서 5년 일을 했고요. 어떻게 삼성전자를 선택했느냐, 별 생각 없이 대학원 1학년 때 어느 날 삼성전자에서 입사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과 사무실을 방문했고, 그때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참여했다가 지원서 내고 면접 거쳐서 된 거예요. 그때만 해도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는 살아있던 세상이었기 때문에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대기업 가서 병역도 마무리하고 거기서 오래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안일하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이지? 앞으로 어떻게 살 거지?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보고 그냥 최소의 저항으로 선택을 한 거죠. 삼성전자 이야기는 다시 한번 다음 영상에서 더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러면은 오늘 했던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던 거는 굉장히 잘했구나. 내가 만약에 의사가 됐으면 정말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았을까? 그 부분은 좀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 학부 때 연구실 아르바이트 했던 거, 그거는 정말 신의 한 수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안 했으면
아니었으면 아마 그냥 놀았을 것 같은데 내가 해볼 수 있을까 싶었던 것들을 강제로 해봤던 경험 굉장히 나중에 도움이 되었고,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최소의 저항으로 결정하지 않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을 해봤더라면 그때 당장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더라도 나중에 40대 중반에 했던 고민들을 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또 하나는 이런 걸 남에게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멘토를 그때 찾아봤더라면 어땠을까?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한 선배들과 얘기를 해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도 좀 있고요. 만약 제가 지금 아는 거를 가지고 다시 20대 초반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석사 진학은 안 할 것 같고요. 학사 특례로 빨리 일을 시작하든지 아니면은 병역을 방위로 마무리하고 해외로 유학을 나가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굉장히 후회한다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젊은 날 했던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 제 이야기를 공유해 본 거예요. 결국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는 거, 공부 등을 통해서 뒤로 결정을 미루지 말라는 거,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삼성전자 이야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